자, 미중 정상회담 임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 연초. 자, 우리 코스피가 어떻게 흘러갈지 코스피 얘기 좀 나눠보고요. 어떤 종목 주목하고 있는지 종목 얘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종혁 파트너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자, 뭐 어쨌든 뭐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방향이 잡히겠지만 예. 연말 연초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제일 궁금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은 좀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일단 미중 무역 분쟁 리스크는 이제 시장에 현재 충분히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자체가 이런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캐도 남맛이 해법이 바로 전개될 가능성은 없지만 어쨌든 중장기적 협상 테이블의 어떤 시작점으로서의 어떤 긍정적인 역할은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연말에는 또 이제 12월에는 또 중대형 배당주 추종형 프로그램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고,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공매도 쇼커버링 물량이 적극적으로 이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2월부터 1월 예상 밴드 빠져봐야 2030포인트가 지지선 역할을 강력하게 해줄 것 같고, 상승할 경우에는 2220포인트 전후가 저항대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코스피 유통주 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최선호주로 보고 있는 종목은 이마트인데요. 이마트는 이제 뭐 대형 마트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온라인, 트레이더스, 편의점 같은 유통 채널 다변화를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온라인 경쟁력을 이제 강화하기 위한 업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를 지금 확보한 상태고요. 그 미래 발생 가능한 주가 상승 촉매제로는 이제 신세계와 온라인 합작법인을 이제 출범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3월 정도 되면은 온라인 합작법인이 출범할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시차를 두고 발표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좀 아킬레스건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이마트는 유통업계 내에서 가장 선제적인 인건비 인상에 따른 판관비 효율화를 충분히 진행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이슈로 리스크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유통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우리 임종혁 파트너께서는 연말 연초 증시 코스피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유통주 내에서 이마트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함께 주셨고요. 자, 최승민 파트너와 계속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승민 파트너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저녁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분 누구지 할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지금 한국경제TV 방송을 하고 계시긴 한데 잠깐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유아탄증권 청담센터에서 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저는 뭐 뉴욕, 런던, 홍콩을 거쳐서 대한민국 귀국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좀 주시장에 안내를 하고자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자, 매일 아침 저희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여러분들 뭐 뵙고 있겠습니다만은, 자, 오래간만에 이 저녁 방송에 좀 모셨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정말 연말 연초에 증시 좀 올라가는 갈 수 있을지, 그 부분 제일 좀 걱정하고 있고요. 딱 하나만 산다면 연말 연초에 뭐가 좀 좋을까,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12월까지는 그래도 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의 완화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 속도의 뭐 완화 때문에 조금 시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환매수, 숏 커버링 등으로 장은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경기 데이터가 지금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열리는 G20에서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이루지는 못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단은 뭐 26년 전에도 부시 행정부에서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과의 분쟁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적재산권 문제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코앞에 두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2020년에 재선에 도전을 할 것이고, 이제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째는 중국이 만족할 만한 선물을 제시하지 못할 시에는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 뭐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제가 틀려서 뭐 좀 제가 망신을 당해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유가는 하늘이 무너져도 지금의 수준 아니면 뭐 최대 약간 올라가는 60불 정도 이하에서 유지가 돼야 될 것이고요. 이제 사우디를 달래던 뭐 러시아를 달래던 아니면 뭐 셰일가스 업체에 특혜를 주든 간에 그렇게 해야지 인플레이션이 방지되고 금리를 내년에는 최대 2번 정도만 올리는 수준에 멈춰야지 하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과의 힘겨루기를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본인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예를 들어 뭐 노벨 평화상을 통해 뭐 인기몰이에 나서서 대선에 뭐 재선될 수 있는 추가적인 그런 무기를 마련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거 북한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뭐 지도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일반 그 미국 국민들이 핵을 없애라 한다면 좋아할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대중의 힘이 무서운 건데 제 포인트는 사실은 이제 좀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과의 무역 비전이 제일 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장이 좀 지지부진할 것이다. 내년 초에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9년 2월부터는 고를 섹터나 주식이 좀 마땅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아무래도 좀 방어 성격이 강하지만 지배구조 개선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코스피에서는 SK텔레콤을 터픽으로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인베스트먼트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제 자회사의 가치가 이제 상승이 될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사업 구성을 좀 파워포인트로 보시면 이제 미디어가 있고요, IoT가 있고 그다음에 이커머스가 있습니다. 이런 자회사들이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1번가가 상당히 중요한 그 이커머스인데 이 회사도 분기별 실적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흑자로 전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최하단의 퍼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지배구조 개선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표가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 그러나 결론을 말씀드리면 SKT 투자회사로 상장이 될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는 SK텔레콤의 주주가 아니라 SK투자회사의 주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또 밸류에이션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오늘은 SK텔레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우리 최성민 파트너께서는 역시 시장 대외 여건이 굉장히 좀 많이 불안하죠. 이러면 아무도 시장의 자금이 좀 방어적인 종목 쪽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 이왕이면 방어주 내에서도 그래도 약간 좀 그림이 있는 기업들 쪽이 좀 더 쏠리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5G 관련된 이슈 때문에 요즘 뭐 통신주들 흐름도 좋습니다만은 또 SK텔레콤은 또 지배구조 개편 이슈도 같이 붙어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찬홍 파트너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예. 자, 일단은 우리 임종혁 파트너께서는 네. 연말 연초 좀 괜찮게 보셨고 네네. 우리 최성민 파트너께서는 일단 아직은 여전히 대외 여건이 좀 녹록지 않다라는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연말 주식시장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연말 주식시장의 최대 이슈는 공매도의 쇼 커버링과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를 중단함에 따라서 연말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대차했던 주식들을 지금 상환을 해야 되는 그 압력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매도 쇼 커버링 관련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실적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펀더멘털의 우수한 종목 위주로 공매도의 쇼 커버링과 함께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인해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기, 그다음에 호텔신라, 뭐 넷마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내년 초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강세가 완화되면서 원자재 상품 시장이 반등을 하고 유가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무역 분쟁은 점차적으로 완화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패권 경쟁 때문에 좀 이런 트러블이 가끔씩 있겠지만은 내년 초에는 그래도 무역 분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예, 그동안 이제 무역 분쟁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IT주의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 관련 수혜주들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죠. 네, 본격적으로 반등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아시다시피 라이센스 아웃이나 그리고 임상 관련해서 발표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코스피 최선호주로는 이제 그 미중 협상이 잘 진행된다는 가정하에서 중국 관련 수혜주들 본격적으로 반등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겨울 시즌 관련주인
그 게임주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넷마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넷마블 같은 경우는 12월 6일 날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란 대작 게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TV 등 유튜브 등 이쪽에서 BJ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올해의 게임으로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을 꼽고 있습니다. 네, 이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같은 경우는 서버가 80개가 이미 마감을 했고요. 기존의 전작인 리니지2 레볼루션을 서버 달성량을 이미 오버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이 레볼루션이 성공할 경우에는 2019년에 예상 매출액이 약 5천억 정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기대감인데요. 3월 달에 이제 중국 판호 허가가 재개가 되면서 우리나라 업체들, 게임 업체들도 좀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그 1분기에는 BTS 월드라고 방탄소년단 월드 게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븐나이츠 2, 그리고 A3, 스틸 얼라이브 등 대작 게임이 연이어서 나오면서요. 앞으로 넷마블은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자사주 매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 경직성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모가가 15만 7천 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그래도 매력적인 가격대이지 않나 해서 넷마블 뽑아봤습니다. 네.